오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뉴욕시 전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객을 태우고 비행하던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의 기체 일부가 공중에서 뜯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동전쟁 상황에서 미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흘간 연락이 두절돼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미국민 절반 이상이 트럼프의 자격 박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뉴욕시 일원에 몰아닥친 눈폭풍으로 뉴욕시에 1인치 미만의 눈이 내린 가운데 오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9일 저녁부터 10일 아침까지 뉴욕시 전역에 2에서 3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비는 시속 50에서 70마일의 강한 돌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기상청은 9일 오후 6시부터 10일 오후 12시까지 뉴욕주 남동쪽에 지역 홍수 경계력을 발령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코네티컷의 홍수 위험을 4단계 중 2단계로 발표했으며 뉴저지 북부와 뉴욕주 일부 지역은 3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일부 지역은 지난달 폭풍으로 인해 입은 홍수 피해를 여전히 복구 중인 가운데 이번 폭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뉴욕 등 북동부 지역에 지난 주말 동안 올해 첫 눈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번 눈폭풍으로 뉴욕 센트럴파크는 0.2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한 데 그친 반면 뉴욕 업스테이트와 북부 뉴저지 등 일부 지역에는 13인치가 넘는 폭설이 내려 항공기 수백 편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177명의 승객을 태우고 비행하던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의 기체 일부가 공중에서 뜯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미 연방항공청은 같은 기종 비행기의 운행을 일시 중단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로 향하던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의 기체 일부가 5일 밤 공중에서 뜯겨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이후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기까지 20여 분간 승객과 승무원은 모두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6일 사고가 난 기종인 보잉 737 맥스 9 항공기 171대 운행을 일시 중단시키고 즉시 점검에 나서라고 명령했습니다. 사고가 난 기종인 보잉 737 맥스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추락 사고가 나며 모두 346명이 사망해 전 세계에서 20개월간 비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제니퍼 호맨디 미 교통안전위원회 위원장은 7일 밤 기자회견에서 포틀랜드 인근 한 학교 교사의 뒷마당에서 떨어져 나간 부품이 발견됐으며 이는 사고 원인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사고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항공편 170편의 운항을 취소했으며 이번 주 중반까지 추가 취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흘간 연락이 두절된 극도의 기강 해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1일 육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어제까지도 계속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바이든 대통령 등에게 사흘간 알리지 않았고 지난 4일 오후에야 백악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최고 국방참모로서 단 1초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오스틴 장관의 이 같은 행동은 사상 초유의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오스틴 국방장관이 병원에 입원 중일 때 국방장관 임무를 대행해야 할 캐슬리 킥스 부장관은 푸에르토리코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으며
힉스 부장관도 장관의 입원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힉스 부장관은 2일부터 장관 임무 중 일부를 대행했지만 대행 사유조차 모른 채 휴가를 즐겼고 4일 오후 입원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5일 장관이 업무에 복귀한다고 하자 계속 휴가를 즐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국방부의 1, 2인자는 모두 정위치를 이탈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버진 아일랜드의 한 섬에서 휴가를 즐김에 따라 미국의 국방권은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처럼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도 지난 6일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대통령이 나를 신임한다고 강조하는 등 국방장관직 자리 지키기에 나서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 첫 경선 후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견제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니키 헤일리에게 공격 포문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지지 슈퍼팩이 두 번째 경선 지역인 뉴햄프셔주에서 지난달 중순 헤일리 공격 광고를 처음으로 시작해 5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도 지난주 헤일리가 국경장벽 설치에 반대했다는 비난 광고를 뉴햄프셔주에 내보내기 시작한 반면 드샌티스 주지사를 공격하는 광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본인도 5일 아이오와주 유세에서 헤일리는 국경 개방 지지자라며 월가든 기득권자에 휘둘리는 세계주의자이며 그는 세계를 좋아하지만 나는 미국 제일주의를 좋아한다며 헤일리를 직접 저격했습니다. 트럼프는 6일에도 헤일리가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번복했다며 니키가 나를 팔아먹은 것처럼 여러분을 팔아먹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트럼프 캠프는 드샌티스 주지사를 겨냥해 기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던 죽음의 키스라는 제목의 이메일의 공격 목표를 지난달부터 드샌티스가 아닌 헤일리로 변경했습니다. 트럼프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드샌티스 주지사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으며 헤일리 지지율 상승에 따라 헤일리를 본격적으로 견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여부에 대한 심리를 허가한 가운데 미국민 절반 이상이 트럼프의 자격 박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BS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2,15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각 주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는 답변은 46%에 그쳤습니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81%는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의 90%가 자격 박탈에 반대하는 등 정치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또 무당파 역시 트럼프의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56%로 박탈 44%를 앞섰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 중 의사당 난입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는 답변이 2021년에는 51%에 달했지만 현재는 32%로 크게 줄었고 전체 공화당 응답자의 66%는 의사당 난입범들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51%만이 대선 패배가 평화적으로 수용될 것이라고 답한 반면 절반에 가까운 49%는 폭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2024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합의해 모처럼 땜질식 예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 공화당 대표 겸 하원의장은 어제 2024 회계연도 12개 세출 예산안의 상한액을 1조 5,900달러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국방부문 지출 8,860억 달러와 비국방부문 지출 7,040억 달러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다 비국방부문에 사용할 수 있는 690억 달러 규모의 예비비 편성에도 합의함에 따라 2024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은 사실상 1조 6,600억 달러로 결정됐습니다. 이처럼 양당이 전체 예산안에 합의함에 따라 상하원의 세출위원회는 각 부문별 예산안 협상에 착수, 조만간 완전 타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 회계연도는 지난해 10월 1일 시작됐으나 연방의회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9월 말과 11월 두 차례 땜질 처방으로 불리는 시한부 임시예산을 편성해
간신히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했습니다. 또 이땜 질식 예산의 일부는 오는 20일, 일부는 2월 2일로 만료됨에 따라 연방의회는 그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뉴욕 뉴저지 일원의 한인 2세들이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해 1년간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가 798명으로 지난 2022년 641명보다 2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적 이탈자는 지난 2020년 431명에서 2021년 505명으로 소폭 증가한 뒤 코로나19가 사실상 끝나고 민원 처리가 정상으로 돌아간 지난해는 큰 폭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한인 2세들의 국적 포기가 늘어난 것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18세 이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등 한국 국적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해 뉴욕 총영사관의 민원 처리 건수는 47,697건이며 이 중 공증에 해당하는 영사 확인은 12,70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여권 발급이 5,789건, 한국 방문을 위한 비자 발급이 3,186건, 병역 문제가 421건, 공인인증서 발급이 373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마약을 복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머스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머스크가 사적인 파티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LSD 및 코카인, 엑스터시, 환각버섯 등을 종종 복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머스크의 일부 지인들은 머스크의 약물 사용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케타민을 계속 복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테슬라 이사였던 린다 존슨 라이스가 2019년 임기가 끝난 뒤 재임을 노리지 않고 미련 없이 회사를 떠난 것도 머스크의 약물 복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7월에도 내부 소식통을 인용, 머스크가 우울증 치료 및 파티장에서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 케타민을 복용한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의 변호인은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임원으로서 정기적으로 또 불시에 약물 검사를 받아오고 있으며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며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머스크 본인도 X를 통해 팟캐스트에서 마리화나를 한 모금 흡입한 뒤 나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3년간 불시 약물 검사를 했지만 미량의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영국 유명 일간지 더 타임스에 2024년 올해의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더 타임스의 제인 멀커린스 기자는 현지 시간 3일 12박 13일간 한국을 두루 살펴본 여행기를 게재하며 서울과 부산은 물론이고 경북 안동과 강원 속초 등을 소개했습니다. 멀커린스 기자는 해당 도시들은 안전하고 음식이 싸고 맛있으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호평했습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이른바 한류 콘텐츠가 영국을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의 한국 관광객 증가를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한국의 길거리 음식들도 소개하며 떡볶이와 어묵, 김밥과 순대, 그리고 호떡 등 대부분 음식 가격은 약 5,000원에서 8,000원 사이라며 바게트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푸짐한 점심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의 지하철을 이용해 본 결과 요금이 저렴하고 시설이 깨끗했으며 열차 도착 전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꼽았습니다. 또 길거리 범죄가 없어 여성 혼자 여행하기에도 아주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은 해운대 해변의 술집과 식당, 노래방 등을 소개했으며 대형 찜질방은 외국의 다른 스파와 다른 독창성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영국 주요 언론에 한국 유관기관의 지원 없이 한국 관광 홍보기사가 실린 것은 한국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계 배우와 제작진이 대거 참여한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휩쓸었습니다. 7일 미국 LA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성난 사람들이 작품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등 3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영화 미나리의 주연으로 잘 알려진 한국계 미국 배우 스티븐 연이 나무주연상,
중국계 배우 엘리웡이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성난 사람들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 겸 감독 이성진이 연출과 제작, 극본을 맡았고 스티븐 연을 비롯한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습니다. 성난 사람들은 오는 15일 열리는 에미상 시상식에도 나무주연상, 감독상 등 11개 부문 13개 후보에 올라 있어 또 한 번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한편 영화 부문 감독상, 각본상 등 5개 부문 후보에 올랐던 한국계 캐나다 감독 셀린송의 패스트 라이브즈는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이날 영화 부문에선 오펜하이머의 크리스토퍼 놀란이 감독상, 킬리언 머피가 나무주연상,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선구매 후결제 이용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사회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추수감사절 연휴와 크리스마스 등 지난해 11월과 12월 쇼핑 시즌 후불 결제 액수는 전년보다 14%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웰스파고는 후불 결제 규모를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유령 부채는 우리가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후불 결제 회사들은 고객들의 정보를 주요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모르는 것은 물론 고객들이 연체를 한 사실도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합니다. CNBC 방송은 어펌, 애프터페이, 클라나 등 후불 결제 업체들은 당장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지만 충동구매로 이어짐으로써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후불 결제 회사들의 실태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으며 후불 결제 규모가 소비자 부채 증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해 금융 목표 뱅크 오브 호프와 설계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와 함께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월 7일 연방의회에서 집권 마지막 해 국정연설을 통해 국정 구상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7일 오후 7시 30분경 랜덜스 아일랜드의 한 난민보호소에서 말다툼으로 시작된 다툼 끝에 24세 남성이 가슴에 칼을 맞고 숨졌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가 어제부터 다시 0.63달러씩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재외동포청과 협력, 재외공간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을 기존 4에서 8주에서 2에서 4주로 단축하기로 했으며 수수료도 14달러에서 10달러로 인하합니다. 지난 6일 새벽 퀸즈 노던 블러바드 110스트리트 코로날 지역에서 괴한이 45세 여성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민간기업의 무인 달 탐사선 페레그린이 오늘 새벽 2시 18분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됐으며 아폴로 17호 이후 달 표면 탐사 시도는 52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 내 유명 라디오를 소유한 오디씨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어제 텍사스 남부 연방 파산법원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S&P 500 지수 포함 기업 등의 지난해 실적 발표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경영 실적이 지금까지 예상보다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최저 기온은 4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9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4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2월 10일까지 실시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서 제출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공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월 10일까지 등록을 마쳐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 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1월 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